얘들아, 유튜브 본 사람 좀 봐라. 알겠냐? 아직 조회수가 안 올라갑니다. 얘네들이 왜 이럴까요? 조회수 좀 올려주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십니다. 줘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너네 시험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봐야 됩니다. 알겠나요? 나 다 구독해야 돼. 진짜로. 이게 뭐 장난이 아니고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아까도言った시피 뒷부분은 진도 못 나갈 것 같아. 유튜브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꼭 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은 독립협회 찍어놨으니까 아마 오늘 저녁 한 1시간 뒤에는 그게 코딩이 완료되니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뭐 아직 독립협회는 나랑 수업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뭐 뒤에 부분은 꼭 봐야 됩니다. 유튜브 꼭 구독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오늘은 9반 수업이 되겠습니다. 9반. 그러니까 너네 날짜도 오늘 4월 5일이잖아. 4월 5일 치면은 날짜로 쳐도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구독하면은 보기 쉽더라고. 구독해주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모군란 아직도 못 끝났어요. 이모군란도 아직 못 끝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갑신정변 해야 되는데 알겠어요. 그리고 갑신정변. 알겠습니다. 갑신정변을 할 거고, 조금 빨리 나갈게요. 알겠습니까? 페이지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에서 오늘은 그래도 다음은 못할 것 같은데 95페이지까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보고 있습니까? 자, 정신 챙기고 밥 먹고 난 뒤에 잠을 수도 있는데 잠 오면은 자연스럽게 세수하러 가면 됩니다. 알겠어요? 커피는 마시면 되잖아, 당신들. 뭐 핫식스 이런 거 먹지 마. 먹지 말고 잠 오면 세수하고 오고. 지난 시간에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거, 이모군란 얘기를 했는데 이 이모군란의 결과를 설명하다가 끝난 걸로 나는 기억하거든요. 알겠습니까? 맞죠? 이모군란 결과 내가 보니까 일본 얘기를 좀 못했어요. 다 적어놨거든요. 일본 결과는 일단은 청의 간섭이 심해졌다는 거, 청의 간섭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거, 뭐 이거 다 설명했고요. 특히 청나라의 간섭뿐만 아니라 내정 간섭이 심해졌다는 거 다 설명했고, 일단 청나라의 간섭이 정치 간섭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적인 침탈 이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좀 많이 잃었던 게 많았었어요. 뭐 정치 고문으로서 뭐 윌렘 드로프가 왔다는 거 그다음에 뭐 다 설명했고요. 특히 이 조약 하나 꼭 기억해 두라 그랬습니다. 청나라하고 맺었던 이 조약 뭐였습니까? 수육 먹고 싶다. 조청에다가 정상민 수륙 무역 편적 10글자 외워라. 뭐라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되게 길어요. 알겠습니까? 이거가 딴 게 아니고 일본에게 우리가 개항했을 때는 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장사해도 세계 항구만 개항해줬는데 얘네는 내지 통상권을 내줬다는 거. 내지 요거까지 얘기했죠. 통상을 허용했다는 이야기. 요거까지가 했던 이야기고.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 일본. 자,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의 영향력은 어떻게 됐을까? 상대적으로 조선에서 올라갔을까? 내려갔을까? 일본의 영향력은 올라갔을까? 내려갔을까? 일본의 영향력은 그렇지. 청나라 힘이 세니까 상대적으로 약화된 거. 알겠습니까? 요거는 잘 기억해 두세요. 상대적으로 약화. 청나라에 비해서 약화된다는 거. 대신에 얘들아, 이제 여기 중요한 건데, 대신에 일본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과 무슨 조약을 맺게 되냐면 제물포 조약을 맺어.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제물포 뭐라고? 조약 체결. 알겠습니까? 이걸 체결하는데 일단 이 내용 자체는 뭐냐면 얘들아,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문제. 이게 이모군란 과정에서 일본인 교관이 죽고 그랬잖아, 맞지? 일본인 교관이 죽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거가 있지만 더 중요한 얘기는 이거야, 이거. 맞죠? 재물포 조약 하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본 경비병 주둔을 허용했다는 거. 알겠습니까? 일본 경비병 주둔 허용이라고 하는 사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중요한 사실이야. 자, 일본에게는 우리가 다시 말해 일본이 자국민이 죽고 그러니까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 때문이었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대를 이렇게 주둔하게 허용해 준 건데, 일본 군대가 이제 조선에 들어오게 된 거죠. 다시 얘기하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자면 이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에는 두 나라 군대가 주둔하게 됐습니다. 어느 나라 군대? 어느 나라 군대? 누구한테 물어볼까? 그렇지.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구반 친구들. 이제 호응이 좀 더 좋아지기 시작하네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에는 청나라 군대 한 4,000명 가량, 알겠습니까? 4,000명 가량이 들어와 있었고, 일본의 경비병 2계대대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200명 가량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 적게 된 거죠. 일본 군대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얘들아, 일단은 이모군란을 진압한 게 어느 나라야? 어느 나라야? 청나라 군대였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 발음이 막 꼬입니다. 청나라의 힘이 막강했다는 거는 그걸 잘 인지하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는 일본에 비하면은 청나라의 힘이 더 셌다고, 일단 이모군란 이후에. 그렇지만 일본도 나름대로 이제 군대도 막 주둔하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오늘 같이 공부할 갑신정변의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알겠습니까? 너네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웠지 싶은데, 재물포조약은 그래서 잘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얘들아.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자,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얘네들이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디만 허용된다 그랬었어요. 세계 항구. 기억나니? 부산, 인천, 원산 여기밖에 허용이 안 됐다고. 근데 청나라한테 뭘 내준 거야 지금? 조청 상민수령 무역장정 어디 내준 겁니까? 한양에서 장사하는 걸 허용해 준 거야. 그럼 일본 애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어떻게 됐을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뭘 요구했을까? 맞죠? 얘네들도 일본도 한양에서 장사할 수 있게 해줘 하고 요구해 왔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조일 책엔 안 나와요. 수호, 조규, 속약이라고 하는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의 약간 후속 조약 같은 거야. 다시 말하면 강화도 조약이 1876년에 맺어지고 나는데 계속 이제 바뀌는 거예요, 조금씩. 알겠습니까?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 조규였잖아요. 1876년. 그 다음에 그거 무역을 하기 위해서 맺어진 게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역 규칙이 있었고요. 알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1882년에 조일, 수호, 속약에 의해 가지고 이제 한양까지 장사할 수 있게 허용해 준 거지. 알겠습니까? 1883년에는 또 한 번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여튼 얘들아 책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이건 나중에 경제사 할 때 다시 정리하게 될 겁니까? 그냥 이렇게 됐다 정도만 이해됩니다. 이해하면 돼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임모군란 이후에는 청나라하고 일본이 본격적으로 대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요한 건 대결하기 시작한 거야. 한 거지만 아직까지는 일본의 영향력이 조금 작았고 청나라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 오늘은 이제 1884년으로 갑니다. 1884년 2년이 지났네요. 임모군란이 끝나고 난 뒤 2년이 지났다. 자, 그러면 2년 뒤에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자, 일단은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그 시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할 게 많아요, 이것도. 진짜. 자, 전개 과정. 알겠습니까? 전개 과정은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닌데, 배경과 전개 과정을 같이 할게요. 전개 과정을 같이 하고요. 중요한 건 결과야, 결과. 자,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의, 결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하면 잘리나요? 딱 맞네. 자, 결과까지 해야 되는데, 한번 해봅시다. 되게 많습니다. 자, 중간에는 되게 중요한 걸 하나 비워두세요. 알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뭔 내용이냐면 다들 알다시피 한 번은 들어봤을 거야. 갑신정변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어떤 정치개혁 운동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3일 만에 실패합니다. 단 3일 만에. 알겠습니까? 우리 청나라 같은 경우는 변법자강 운동이라고 배웠을 거야. 똑같은 거야. 걔네들이 정치개혁을 하려다가 걔네들은 한 100일 하다가 그냥 그만뒀는데 우리는 3일, 다큐멘터리 3일처럼 알겠습니까? 3일 만에 끝내버렸어요. 실패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정변을 일으켰으니까 뭔가 정치를 바꾸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이었는데 뭘 바꾸려고 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죠. 3일 만에 끝나버렸으니.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이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김옥균이라는 사람,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일본으로 도피하게 되거든. 알겠습니까? 거기서 남겨놓았던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갑신정변에 이걸 추구했었다라고 나타나는 게 이게 있어. 그게 뭐냐면 노랑자고 써야지. 개혁 정강이라고 하는 거야. 개혁 정강.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혁 정강의 모든 내용을 살펴볼 필요 없고 중요한 내용 몇 개만 14개조 정도가 된다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이라도 좀 살펴보면서 갑신정변이 뭘 추구했는지 그런 걸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은 이거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배경, 일단 국외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밖에서 일어난 일이지. 우리나라 밖에서 뭔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나라 밖에서 일어난 일. 자, 이 글자 때문에 좀 가렸지만 자,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야. 에이. 여기서 전쟁이 났어요. 전쟁. 여기가 어디냐면 얘들아. 여기 어딜까요? 신지용 씨 보고 있습니까? 신지용 씨. 요 어딘지 혹시 압니까? 여기 있는 나라가. 여기. 신지용. 핸드폰으로 보고 있지, 지금. 잘 안 보이겠다. 네. 네. 여기 있는 나라 하나, 여기 동남아시아의 국가 중에 하나인데. 잘 안 보이겠지만. 안 보이죠? 좀, 네. 휴대폰 말고 좀 이렇게 PC를 좀 봐. 노트북 같은 걸로. 여기 있는 나라 중에, 여기 가면 되게 뭐라 해야 되나. 요즘 갑자기 생각 안 나노. 여튼, 우리나라가 되게 이전에 깊은 나라인데. 혜빈이, 이 어딜까요? 혜빈이 대답 안 해주네. 내가 적었다, 그냥. 베트남이야, 베트남. 알겠어요? 혜빈아, 1884년에, 얘들아, 이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1884년에,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야, 알겠어요? 이 전쟁이 뭐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한번 들어봤을 거야. 선생님 드립친 거. 청나라하고, 얘들아, 청나라하고 전쟁이 났어. 어느 나라가. 너네가 볼 수 없는 전쟁이라 했잖아. 내가 볼 수 없다고 막 했던 드립. 와, 대박이다. 다 기억하잖아, 봐요. 쌤이 어떤 그 드립은 여러분의 기억력을 북돋아 줍니다. 그렇지 않니? 자, 청불전쟁. 청소년 관람 불가 전쟁이 아니고 이 프랑스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전쟁. 자, 이게 베트남을 두고 청나라하고 프랑스가 전쟁을 벌인 겁니다. 이 힘이 없는 우리나라 똑같아요. 베트남이 그 당시에 힘이 없어가지고 이 베트남은 청나라에 오랫동안 사대했던 나라였고, 알겠습니까? 여기를 갖다가 프랑스가 점령에 들어와요. 결국 이제 전쟁이 난 건데 이게 청불전쟁이라 부릅니다. 청나라와 프랑스와의 전쟁을. 당연히 누가 이겼겠니, 이거? 청나라가 지죠. 그래서 청나라가 이직을 상실하는 바람에 베트남이 이제 식민지가 돼가는 과정인데, 자, 이게 왜 갑자기 갑신정변의 배경이 됐냐면, 얘들아, 우리 조선에는 지금 군대가 들어와 있다. 어느 나라 군대가?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 있다고 내가 얘기했죠, 일마군란 때. 기억나니? 기억난다고 해줘. 제발. 자, 이거 내가 눌렀나, 이거? 찍고 있는 거 맞지? 찍고 있는 거 맞네. 깜짝이야. 자, 녹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 청불 전쟁이 발생하면서 요 조선에 와 있던 청나라 군대가 일시적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었어요. 이해됩니까? 당연하죠. 지금 작은 나라가 전쟁하는데 첫 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병력을 일부 빼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뭐 3,500명 가량이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1,500명이 청불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이제 떠나기 시작했었어요. 알겠습니까? 나갔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갑신정변의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국내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내적으로는, 자, 이 이모군란 이후에 사실상 이 온건계아파가 주도하고 있었어요. 온건계아파. 계아파의 분화에 대해서는 다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온건계아파는 주로 청나라 세력을 말한다고 했었어요. 청과 가까웠던 민씨 세력을 중심으로 한 어떤 계아파 세력들.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쉽게. 그러니까 온건계아파들이 주도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이 개혁의 어떤 노선을 두고 급진계아파랑 되게 그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급진계아파. 자, 요 상황 이해됩니까? 급진계아파, 온건계아파, 이모군란 이후에 이해돼야 됩니다. 이제는. 자, 이 두 세력이 정치 개혁을 두고 갈등하고 있었는데 그 가장 큰 어떤 난제가 뭐였냐면 늘 그래요.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맞잖아요.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돈 드는 거잖아. 통일기무하면 뭐 공짜로 만듭니까? 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뭐 그 말고도 별기군 창설하고 뭐 돈 많이 드는 작업이잖아. 그것 때문에 이모군란 발생했었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모군란도 사실은 뭐 90군데한테 뭐 90군데를 실어서 돈을 안 준 게 아니라 재정이 부족하니까 못 준 거죠. 돈을 갖다가. 이해합니까? 그럼 어쨌든 재정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였어. 개혁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근데 이 온건계아파도 그렇고 급진계아파도 이 재정 문제 해결을 두고 서로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되게 많이 싸웠어. 온건계아파 같은 경우는 이런 주장을 해요. 이 온건계아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당시 누구냐면, 나는 기억나나? 밀렌도르프 기억납니까? 우리나라에 왔던 그 정치 외교 고문으로 왔던 밀렌도르프, 독일 사람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도하고 있었는데 이 밀렌도르프는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재. 이해됩니까? 새로운 화폐를 발행해가지고 재정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 우리 경복궁 중건하듯이. 근데 경복궁 중건하다가 당백전 그때 발행했었잖아요. 기억납니까? 맞죠? 당백전 발행해가지고 물가가 폭등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또다시 화폐를 발행할 수는 없다. 차라리 다른 방법. 내가 일본에 가가지고 돈을 빌려올게. 급진계아파. 알겠습니까? 그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계아파 세력은 차관을 주장했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두 세력이 크게 다투고 있었어. 이해됩니까? 근데 결국에는 누가 승리했을까? 재정 문제를 두고. 재정 문제를 두고. 허다현 씨, 네, 되게 재밌죠? 허다현 씨 웃어줘서 되게 고마워요. 이 텅 빈 교실에서 혼자 내가 울리거든요. 사람도 없으면 막 울려요. 자, 결국에는 누가 이게 승리하냐면 얘네들이 실패해. 알겠습니까? 실패한다고. 그래가지고 더 얘네들의 입지가, 얘들아, 이게 재정 문제 해결에 일본이 돈을 안 빌려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 왜? 왜? 뭔 일인데? 같이 놀자! 얘들아, 같이 놀자! 뭔 일인데? 왜? 얘기 좀 해봐, 누구? 야, 25명이면 맞나? 한 명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 갔니, 한 명? 25명밖에 없어. 헐. 내가 이 체크를 안 하는데, 잘. 한 명 어디 갔지? 내가 수업하다가 추석 한번 불러야 되나, 진짜? 한 명 튕겼는지 모르겠지만 한 명 없어요. 나까지 포함하면 26명 아니니? 맞지 않나요? 다시 들어왔다. 자, 튕길 수도 있겠죠. 자, 같이 웃자 그러고. 알겠습니까? 자, 다시 말하면 급진계아파의 입지가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청나라 군대가 빠져나가는 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얘들아? 자, 이 포인트는, 자, 급진계아파들이 사실은 개혁의 주도권을 두고 온건계아파한테 많이 밀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국외에서는 베트남 청불 전쟁이 발생하여 청나라 군대가 일부가 빠져나가는 상황이 생긴 거라고. 청나라가 일시적으로 조선에 관심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지. 친청파를 비롯하여 얘네들이. 알겠습니까? 노회연
왜? 뭔 일인데? 나만 빼고 웃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 나쁘네. 자,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급진기업파들이, 자, 너네 알다시피 갑신정변은 얘네들을 제거하려고 한 사건이야. 맞죠? 온건기업파들을 제거하고 자기들이 정치를 주도하려고 하는 사건, 정변이었던 거지. 청나라도 일시적으로 조선에 관심을 둘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들아, 이 급진기업파들이 김옥균과 비롯한 김옥균을 비롯한 이 급진기업파들이 사실은 자기 혼자 스스로 시작한 게 아니라 이 당시 누구를 이용하려고 했었어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일본 뭐라고? 일본군의 지원을 약속받고, 알겠습니까? 야, 너네가 지금 이렇게 청나라 세력한테 밀려가지고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데 일본이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보시오 해서 시작한 거라고. 사실은 물론 이 김옥균이 되게 또 끌어들인 거였지만 일본군의 지원을 약속을 받고 시작한 정변을 갖다 우린 갑신정변이라고 부릅니다. 알다시피 우정국, 그 당시 우정국이라고 하는 게 처음 생겼어요. 개국 축하연 들어봤지? 맞죠? 자, 우정국은 지금 보시면 우체국 같은 거, 우체국. 지금은 우체국이 뭐 그냥 그저 그런 국가기관 중에 하나지만, 알겠습니까? 그 당시 최첨단 시설이었어요. 우편을 담당한다는 그 자체가, 알겠습니까? 최첨단 업무였었어요. 어쨌든 이 우정국 개국 축하연이 열리는 그 시점을 이용하여 그 행사장에 와 있는 온건기업파를 비롯한 이런 친청파 세력들을 갖다가 제거한다는 그 작전, 알겠습니까? 그 방화를 기점으로 하여 이제 시작을 알리는 그 기점으로 하여 이제 시작한 게 이 갑신정변이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고종에게는 정변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요. 그냥 반란 세력이 일어났다. 우리와 함께 피신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원래 고종을 갖다가 왕이 없으면 안 되잖아. 왕을 먼저 확보해야죠. 고종을 갖다가 창덕궁에 있었는데 이 창덕궁 근처에 보면은 경우궁이라고 있어요. 경우가 별로 안 좋죠, 여기가. 자, 교과서에 보면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교과서 94페이지 보면은 경우궁 하는 그 표시된 그 창덕궁 밖에 조그마한 궁궐이 있어요. 사실 이게 창덕궁은 너네 가봐서 알겠지만 못 가봤을걸? 창덕궁은 뒤딱 큽니다. 뒤딱 커가지고 여기를 갖다 방어하는 건 쉽지 않았다고요. 병력도 모자르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창덕궁보다는 좀 경비하기가 쉬운 경호궁으로 왕을 옮긴 거였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얘들아, 중요한 건 이 떠났던 청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알다시피 떠났던 청나라가 정변이 발생하자마자 어떻게 됐어? 다시 돌아와. 조선은 다시 돌아온 거죠. 알겠습니까? 의외로 청나라가 신속하게 개입하여 청군의 신속한 대응. 다시 말하면 이 청불전쟁 때문에 청나라가 빠져나갈 거라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 빠져나갈 거라 생각했는데, 이 갔던 청나라 군대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청나라가 신속하게 개입하고,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지? 일본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일본군은 지원을 했다 안 했다? 지원을 하지 않죠. 약속을 믿고 시작했던데. 맞죠? 이런 어떤 들은 봤을 겁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은 믿었던 일본군이 생각보다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도 안 하고 합류도 안 합니다. 알겠어요? 게다가 출발했던 청나라 군대가 다시 되돌아오고 이러는 바람에 정변은 그냥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자, 어쨌든 갑신정변의 전개 과정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아까 우리 나중에 이제 얘기할 거야. 이게 한계점을 얘기할 때는 일본을 너무 믿고 시작했다는 점, 알겠습니까? 일본의 힘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점, 이게 실패의 이유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3일 만에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게 되지. 그래서 얘들아, 이 3일 만에 실패한 어떤 개혁을 갖다가 우리는 뭘 하려고 했겠습니까? 알 수 없다고요. 근데 이 김옥균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실패하고 난 뒤에 일본으로 피신하게 되거든요. 이제 거기서 갑신일록이라는 책을 쓰게 되고 거기에다가 갑신정강에 대한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갑신정변을 왜 이렇게 했는지 여기 중요한 거죠. 한번 끊고 갈게요. 녹화.